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먼저 고객의 니즈가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같은 경우에 원하는 고객과 원하지 않는 고객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원하는 고객은 일단 엄마들이 젊었으면 좋겠어요. 이뻤으면 더 좋고 학원비 잘 내는, 그리고 더 좋은 경우에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애들 학원비는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시는 분들. 실제 있었던 경험인데요. 아빠가 애 학원비를 붙여주셨었는데 애는 학원을 그만뒀는데 두세 달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빠랑 연락을 취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아이는 학원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학원비를 내주는 그런 고객이 제일 좋은데 그런 고객이 많지는 않겠죠. 자, 결국은 문제는 뭐냐, 원장이 원하는 고객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맞춘 전략을 짜셔야 한다. 그러려면 상품이 먼저 이해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네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번에 영재 프로그램, 토플 마스터, 완전 정보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건 무조건 안 팔립니다. 왜? 대상하고 컨셉이 모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융합과학이다, RN이다,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다, 실생활 수학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풀이 해석글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게 경기도 모처에 있는 학원입니다. 여기 원장이 굉장히 학원이 잘 됐었어요, 여기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청담호 학원이에요. 청담호 학원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김이사 2차 하는데 나 우리 학원 갑자기 애들이 빠지고 미치겠다고. 왜? 그랬더니, 옆에 정상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자꾸 정상학원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더 오래되고 우리 학원 할 때 잘 나갔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한번 볼게,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들를게 그래놓고 가지는 않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게 청담호학원 겨울방학 특강 저기거든요. 다독 특강, 소설 특강, 문법 특강, 프레젠테이션 특강, 득점력 특강, 토론 특강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상호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먼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중 1, 2대상. 그리고 레벨이 적어 있고요. 목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강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학원장, 니네 학원 안 될 수밖에 없더라. 왜? 그래서 정상학원 홈페이지 들어가고 니네 홈페이지 비교해봐.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색깔이 더 이쁘던데? 그래서 그 영상 지랄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전략의 핵심은 밸류, 가치에 두셔야 합니다. 자, 가장 좋은 상품은 고객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상품이겠죠. 이렇게 탈북해서 지금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햄버거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서라도 사 먹으려고 사겠죠. 그러나 햄버거집 아들한테 햄버거 방금 먹고 나왔는데 야 햄버거 살래? 100원에 줄게. 싫어요.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상품을 팔 때 그 가치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간절히 원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하는 커머디티 일반지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상품의 값어치를 올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학원에서 공부방 정도의 상품을 판다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가격 경쟁력밖에 없거든요. 자, 공부방하고 학원하고 싸워서 다이다이를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공부방 원장들 일당백이에요. 나름대로 학원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가서 공부방 차렸거든요. 우리 학원 강사들이 공부방 원장들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화 요소를 찾아서 무엇인지 과외가 정체성을 잃고 공부방이 되는 순간 갈수록 망해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원의 정체성을 잃고 과외나 공부방으로 변신하는 순간 작살 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뉴들을 개발을 하시라.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메뉴판 식으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원에 가보면 과연 메뉴판들이 있는지, 메뉴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원에 하고 있는 상품들을 쭉 안내는 안내서가 있는지 그냥 저기만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일식당들 가보면 주말에 가보면 주말 특선 A, B, C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요새 뭐 주로 평일날에는 사모님 특선, 뭐 사모님 정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높은 가격들을 합리화하려면 서비스 자체가 달라야 돼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만들어졌는지, 그 상품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 잠깐 여담으로 넘어가도록. 와이프랑 애인의 차이. 우리 저 약간 어두운 거 좋아하시는 분? 네. 보겠습니다. 와이프하고는 여기 안 오죠. 정답입니다. 역시 나는 달라. 음악도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은 음악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이 롯데호텔 루프탑바입니다. 옥상에 있는 아주 고급 와인 바거든요. 자, 여기에 와이프랑 갈까요, 애인이랑 갈까요? 당연히 조 원장님 말씀대로 와이프랑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고 가족끼리 이런 데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애인하고 갑니다. 애인하고 가는데 애인하고 가서 소주를 마실까요? 와인을 마실까요? 당연히 와인을 마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빈티지 와인들 같은 것들이 보통 한 4,5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샤또 팔메르 같은 게 한 50만 원,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것들이 한 뭐 45만 원도 합니다. 자, 우리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인하고 가셨다. 그래서 뭐 사주시겠어요? 그냥 나와요. 제가 볼 때 우리 조 원장님 애인 없으십니다. 원래 여자한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잔잔하게 보이면 여자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남편한테 못 느끼는 거, 이 남자는 퉁퉁 쓰네, 프랑방탕하네, 그래야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뭐 사주시겠어요? 애인하고 가셨다. 저는 마누라하고 갔었는데 거짓말을 하시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뭐 그냥 세 번째 거 잘 먹어요. 이거요? 네. 아, 까베르네. 네. 네. 그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원장님은 뭐 사주시겠습니까? 젊은 애인이다. 30대의 젊은 애인이다. 20대는 딸 같아서 좀. 쏠만하잖아요. 네? 한번 쏠만하잖아요. 네, 그냥 뭘로 쏘시겠어요? 450만 원짜리? 450만 원짜리? 우리 원장님 아주 그냥 지방 말아먹으시는 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걸 샀을 때 메뉴판을 보고 여자분한테 고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자한테 고르면 난 몰라, 자기가 골라 좀 이렇게 밀당을 살짝 하다가 남자가 되게 부르죠.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어디서 그거를 내가 다 알아. 이거 다 가짜야. 이거 갖고 와. 자기가 제일 싼 거 먹지. 가오가 있지. 절대 제일 싼 거 먹지 않습니다. 애인이랑 했을 때. 항상 요걸 먹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또 묘한 게 있어요. 애인한테 이런 걸 사줬잖아요. 그럼 와이프한테 미안하거든. 토요일 날 밤에 이런 걸 애인한테 사줬잖아요. 그럼 와이프한테도 미안하니까 와이프한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경험은 아니에요. 자, 근데 가족이랑은 루프탑바를 같이 갔습니다. 가족이랑 어디를 갔냐? 이렇게 겸손한 와인바를 갑니다. 음악도 달라. 음악도 지지하니까. 자, 여기 가서도 똑같이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옛날에 젊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와인 한잔 할까? 딱 그러죠. 그리고 와인 메뉴판을 가지고 옵니다. 자, 매우 좋은 와인 50만원, 좋은 와인 20만원, 보통 와인 6만원. 자, 와이프한테 뭘 사줄까요? 보통 와인. 이거요? 아니, 좋은 와인. 좋은 와인 그러면 와인. 마누라가 항상 6만 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남편 정답 경험이 많으시네. 그래서 대부분 남편분들은 이거는 안 하시고 좋은 와인 정도라고 권하면 사모님들이 뭐 그냥 보통 와인 먹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는 와이프들이 보통 와인 먹을까요? 뭐 그러면 남편들은 이런 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부르죠. 그리고 더 싼 거 없어? 기획상품 와인. 진짜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셨어요, 진짜? 저는 뭐 경제권을 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항상 사주는 거 먹는데요.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이런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과연 우리 학원이 루프탑바인지, 우리 학원이 와이프 취급을 받는지 애인 취급을 받는지
우리 학원의 위치가 롯데호텔 같은 곳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먹자골목인지 그런 것들을 원장님 스스로 자가 분석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상품들을 내가 빈티지 와인 같은 상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획 상품 와인을 만들 것인지 그것에 따른 상품 기획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그 뉴욕타임스 잘 아시죠? 뉴욕타임스가 200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경영난을 겪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미디어들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신문을 안 사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신문만 보면은 $400 연, 그리고 온라인만 보면 $150, 그리고 페이퍼하고 온라인, 신문하고 온라인을 같이 보면 $450짜리 상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서 팔아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걸 구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신규 상품 $150짜리도 만들어졌지만 $450짜리, 그리고 원래 내 전통 상품이었던 $400짜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뉴욕타임스에서는 신문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딱 이 두 가지로만 한다. 그만큼. 어차피 신문 찍어야 페이퍼를 찍는 거예요.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도 판매나 이런 걸 안 한다. 가도 판매나 이런 걸 안 하고 제공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새로운 신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메뉴판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왔을 때 골라 먹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뉴를 개발을 할 때 특성화 상품이 있고 일반제 상품이 있단 말이죠. 특성화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재나 경시, 특목 이런 것들은 어때요?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리고 교내 경시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나 수학 학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올림피아드라든지 연계교 같은 거 꼭 까세요. 까는데 이걸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건 빈티지 와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 먹진 않아도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제 상품들, 그러니까 내신이라든지 뭐 진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제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미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하느냐? 특목을 준비 안 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리 상품들이 돈이 됩니다. 엄마들이 일단 특목 시장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돈 1, 2만 원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을 어떻게 그 특목 시장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원장님들의 올해 화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보다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격 승부는 일반제에만 국한시키세요. 경시나 영재나 뭐 토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가격을 싸게 해준다는 이렇게 하면은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내신이나 이런 아이들이 진입이 쉬운 곳에만 그런 가격 정책을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성화 상품은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고가의 상품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요층이 얇아요. 그 동네 애들 다 틀어봐야 100명도 안 돼. 그 아이들이 여기에 찢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 10명을 놓고 수많은 강사들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재나 경시 같은 것들은 위험 요소가 있겠죠. 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일반제 상품을 내신이나 진도 나가는 일반제 상품을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메뉴판식으로 구성해서 판매하면 된다. 혹시 학원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만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차별성은 뭔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건 뭔지 가지고 계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규반 일반 상품을 레벨업 시켜서 특성화 상품이나 특화 흉내 상품으로 레벨업을 시키시면 아주 쉽게 특화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사의 차별성. 예를 들자면 우리 뭐 강사는 특목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은 뭘 특별하게 잘한다라든지 아니면 주제가 다양하다라든지 교수법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상품을 만드셔야 한다. 그래서 뭐 수업 방식이 어떻다라든지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규반 일반 상품을 특성화 상품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제가 저기 그 SBS 영재발굴단 그 패널로 있을 때 TV에 나온 거 그냥 캡처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그냥 이제 평범한 그 동네 아저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조명을 받으니까 아까 그 아저씨가 좀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스타워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대치동 미래탐구에서 소마의 프리미어 과정을 끝낸 아이들을 데리고 영재학교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때 KMO 금은 동상을 다 휩쓸었어요. 6학년 아이들. 대치에서는 미래탐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대치동에서 먹히는데 이거는 제가 16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인천 송도에 미래탐구를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픈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미래탐구 스타워즈를 이제 깔라고 오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깔리냐고요. 천동네에서 당연히 안 깔리겠죠. 그래서 그 실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할 때 학부모 설명회 때 했었던 거 그대로 그 PT입니다. 엄마들 이렇게 쭉 다 엄마들이세요. 엄마들 모아놓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저 어머님들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 첫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대부분 다들 이때가 도깨비가 유행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가장 크게 환호할 때는 언제였던가요, 어머님들? 승리가 이미 결정됐을 때인가요? 졌다고 생각하고 반쯤 포기했을 때, 그때 역전승을 했을 때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건 어저께 만든, 이건 제가 다른 걸로 캡처한 건데,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졌잖아. 넘어져가지고 저기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결승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되뇌인 한마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진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들한테 바람 넣는 거죠. 바람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여줍니다. 어저께 했었던 거죠. 어저께. 계주 결승. 넘어졌는데 안타깝습니다. 엄마들은 막 분위기 잡아요. 엄마들은 막 옆에서 막 일해주죠. 포기하지 말자. 포기할 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력?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과를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첫 학기를 마친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러게 미리미리 수학 공부 좀 해놓는 거.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 공부라고 바꿔도 되겠죠. 우리 선수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의 공통점은 실력이 아닌 근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역전승을 할 차례입니다. 이러고 바람을 쫙 잡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살짝 업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지금서부터 스타워즈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갈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갈 선장 박혜영 선생님입니다라고 선생님 세워놓겠죠. 이 선생님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1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초등심화 마무리 단계가 6개월 걸리는데 이게 2학년 말에 시작이 되고요. 3학년 때 중등 대수기하 심화가 들어가고 4학년 때 기본 정석 수 원투가 들어가고 5학년 때 실력 정석 끝나고 6학년 때 KMO에 입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1, 중2, 6학년까지 3번의 KMO를 보고 영재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엄마들은 저거 들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도 있지만 하고 싶어하는 엄마 대부분 다 하고 싶어요. 왜? 뭐 내가 살 수는 없지만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이런 거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로 부모들도 좋아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아이 딱 보니까 코 흘리고 있어요. 아, 안 되겠구나.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씹기 시작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면 저렇게 성공이 되면 이러면 투덜투덜 되면 이제 징징징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자, 2단계에서부터 중1 대수 심화 과정을 하는데 주 2회 5시간씩 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3개월 동안에 하게 되고 교재는 A급 최상위 라인업 인사이트 수준의 워크북을 활용을 하고 또 쭉 이제 썰을 풀어줘요. 쭉 해서 15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경시 준비 과정으로 뭐 필즈, 중국 디딤돌 해서 홍대 경시까지 사고력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쫙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반응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그거 가맹하려면 어떻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듣고 싶어요. 이런 엄마들도 일부 있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저건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좁혀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원장님 청주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네, 청주에서 원장님 수학학원 있어요? 이 수학도 있어요. 네, 수학학원에서 보통 아이들 선행은 어느 정도 하나요? 6개월? 1년? 제일 잘하는 아이들 3년? 오, 그거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거예요. 보통의 학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행은 다 하지 않나요? 1년 정도 선행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원이든 1년 정도씩의 선행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최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 아이들한테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아이들한테 대부분 나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다 있잖아요. 걔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5학년 과정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3개월 단위로 한 학기를 끝내주는 그런 코스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2개 학년을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 코스를 잡아주는 거죠. 실제로 겨울방학 때 한 학기 끝내시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기준으로 한 학기를 다 끝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앞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상품을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스타워즈를 듣고 싶은데 아직 우리 아이가 그런 선행이 안 돼 있는데 1년 선행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년 선행짜리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듣도록 해서 너네들이 이제 5학년이 되었을 때는 스타워즈 반 아이들보다 1년 정도 뒤처진 코스로 따라갈 수 있도록 5학년이면 너희들도 정석을 들어갈 수 있고 6학년 때 정석을 이런 코스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해요. 야 저거 이제 잡을 수 있는 가시거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마들이 또 트집이 또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선행은 안 했고 재학년 건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리 스타워즈 클리닉, 요거는 프리 스타워즈고 요거는 프리 스타워즈 클리닉이라고 해서 프리 스타워즈를 듣는 조건으로 너네들은 이것들을 별도로 토요일날 별도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영역들을 같이 엮을 수 있도록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스타워즈라고 하는 빈티지 와인 상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밑으로 프리 스타워즈, 더 밑으로 프리 스타워즈 클리닉까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학원에서 원래 하던 선행 교과였단 말이에요. 선행 교과가 스타워즈라고 하는 옷으로 이름을 갈아입는 순간 엄마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하는 특화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이겠지만 원장님들도 원장님네 학원에 가지고 있는 보통의 그냥 선행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갈아입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학생들 증원이라도 그리고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평범한 선행 상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특화 상품이 되는 거죠. 자, 차별화란 무엇인가? 차별화를 하거나 살아남지 못하거나. 자, 레벨업의 핵심이 바로 차별화거든요. 그러면 차별화의 핵심은 뭐냐?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누구한테 왜 가르치는지 펼쳐놓은 계획표가 바로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만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샘플 메이저리그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대치 미래탐구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영재나 과거를 꿈꾸는 아이들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냐면 개정 전 교과서 기준으로 수투까지 나갑니다. 수원 수투까지 나가고 미적 확통 안 나가요. 수원 수투까지 나가고 끝.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경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수 기하 요것만 팝니다. 왜? KMO나 영재학교 입시가 그것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영재학교 갈 건 아닌데? 나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상위권에 들고 싶은데? 나는 영재학교 갈 건 아니고 난 자사고 가서 의대 갈 건데? 영재학교 안 갈 거야. 그런 아이들은 더 이상 나가고 싶어도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CMS가 됐든 모든 학원들이 다 그냥 수 원투에서 끝내고 계속 경시로만 돌리니까 난 경시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아이들을 타겟으로 했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을 희망하거나 고교 진학 후에 심화 수학을 듣고 싶은 아이들. 그래서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적 확통 기하까지. 그리고 고등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강사의 차별성이 있었고 커리큘럼의 차별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거는 대상과 목적을 차별하고 구체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객이 가치 있게 느끼도록. 그냥 단순하게 커리큘럼만 냈다고 고객이 가치 있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상품 컨셉이 확실해야 돼요. 목적과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 98% 이상만 수강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문법만 2달 안에 끝내준다라든지 이런 대상하고 목적이 분명한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성공률이 높거든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촉박이 나겠죠. 값어치가 없으니까. 목적의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름방학 고등 프로그램인데요. 수업 대상 모의고사 1등급 수업 구성 미적원 기본 실력 열흘 수투 실력 시만 7일. 그러니까 작년에 딱 여름방학이 짧았잖아.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건데 17일 만에 다 끝내죠. 그래서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이 지금 시기에는 이런 상품 구성표들이 아까 보니까 여기 블루수학학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갖고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상품 설명을 어떻게 하고 만든 이유는 무엇이고 연계성은 뭐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으로서 다 공유니까 사실 이건 누가 만들어야 된다? 원장님들도 만드시지만 선생님들이나 밑에 팀장들이 만들어서 원장님 우리 요번 학기엔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들이 계속 있는 그런 발전하는 학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학원에서 무엇을 팔고 계신지 반을 팔고 있지 않나요? 이게 저기 아래 동네에 있는 한 유명한 학원 그 홈페이지에 캡처한 거거든요. 자, 반을 팔고 있잖아요. 자사고반, 심화반, 정규반 반을 팔고 있더란 말이에요. 학기를 팔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학원 건데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학기를 팔고 계시진 않는지. 학기별 과정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들이 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팔고 있잖아요. 성적별, 목표별, 특목고반, 상위반, 하위반 누구나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만의 차별화된 커리큘럼하고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리고 그러려면은 과정을 어떻게 쪼개고 재조합하는지 그게 바로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누구나 듣고 싶은 섹시한 상품들 만들어. 섹시해야 아이들이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메뉴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공하는 상품들은 계속 메뉴판에 남아있는 거고 성공하지 않은 상품은 사라지고 새 상품은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가면 항상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1학년 2학기 거 하고 학기 들어가면 다시 반복하다가 중간고사 스탑 쭉 가다가 기말고사 스탑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뭐냥 저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봤더니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의 학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당연히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학원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품을 하나만 두게 아니라 다양하게. 원래 여기 끝나고 하려고 했어요. 뭐예요, 사? 자, 그럼 커리큘럼 실전 사례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 양재에서 오신 원장님이 2시 그랬더니 빨리 끝나. 실전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영어 레벨 사례입니다. 영어 레벨 사례라는 게 뭐냐면 이 아발론하고 청담 제가 그나마 근무했었던 알고 있는 거죠. 자, 아발론 레벨하고 청담 레벨을 보시면요 다 뭘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미국 학년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4 그러니까 미국 4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등 기준으로 HB 제일 낮은 레벨이거든요. 요 밑으로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록 불가 안 받아요. HB 밑으로 나오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레벨이 쭉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담도 메가기가 테라브리지 파 버디 이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은 뭐냐? 렉사일 지수를 기준으로. 렉사일 지수는 미국 그 독서 능력 평가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4 기준이 되려면 140에서 500 사이가 나와야 돼요. G6가 되려면 440에서 800 이런 기준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영어 레벨들이 구성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학원들은 다. 우리 학원에 혹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영어 레벨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영어 레벨 좀 만들어 보세요. 기준은 이걸 기준으로 하시고요. 방법은 예를 들어 아발론 5학년 초에 아발론 JA 중학교 2학년 레벨 수준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었을 때 6개월 후에 GB JA에서 GB 뭐예요? 한 개 학년이잖아요. 중2에서 중3까지. 그러니까 즉 한 개 학년의 레벨이 6개월 단위로 끝납니다. 수학은 한 개 학년 단위가 몇 개월 단위로 끝납니다. 수학도 6개월 단위로 끝납니다.
중간에 스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학기 과정을 3개월 정도는 끝내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영어도 한 학기 과정이 3개월, 1년 과정이 6개월로 끝난단 말이에요. 영어랑 수학이 같다. 그래서 영어 수학 학원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 레벨 구성들을 같이 해서 끌고 가시면 좋다. 그리고 항상 이런 기준표들을 엄마들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미국 한 학년을 6개월에 마치는 기준으로 모든 어학원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도 마찬가지로 5학년 초에 타라를 출발했으면 6개월 후에 브릿지, 미국 한 학년 6개월에 마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어학원은 한국이나 미국 학년 기준으로 1년 수준을 6개월 공부를 습득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이 상태가 겸손해. 이거 따라가면 절대로 레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이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잘 되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동네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혹시 수원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수원. 수원에 가면 리케이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리케이원 잘 아세요? 그 여권물이에요? 그 권영범이라고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리케이원 어학원의 권영범 대표가 저랑 친구입니다. 나이도 저랑 같은데 아직 미혼이네요. 되게 부러워하는데 혼자 아주 해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미혼이에요. 아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정치할 건가 싸우고 있어요. 거기가 원생수가 거기 뭐 동수원 뭐 저기 뭐 해가지고 원생수가 근 만여 명입니다. 근데 그 학원이 처음에 원래 거기 동수원 종로 학원에서 기획시장 하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인천 쪽에서 아발론 시작했을 때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한 2달, 3달을 살았어요. 학원 오픈하기 전에. 그리고 그걸 계속 저기를 하고 그리고 가서 오픈을 했는데 아발론하고 쌈이 났어요. 그래서 아발론을 걷어치우고 리케온이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박이 났죠. 지난번에 가가지고 지난 겨울에 가가지고 비가 부들부들 오는데 참 멜랑꼴이에요. 연대에 나왔거든요. 친구가 김우중 회장 수행비서였었어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괜히 그 총각이라고 그러니 분위기 만났으면 막걸리 화전 비오는 그게 아니라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로 데리고 가더니 커피 사주면서 아니 이런 거 여자들이랑 하지 나랑 왜 이런 걸 끌고 왔는가. 굉장히 멜랑꼴이고 말도 아주 발변이고 저처럼 이렇게 거칠게 안 하고 저렇게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 아발론 레벨 체계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로학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입시학원의 약점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렇게 최상위권 아이들이 사는 동네 아니고 엄마들 뭐 그냥 겨우 그냥 관리비 안 밀리고 살 정도. 그래서 레벨 체계들을 조금 손을 봐서 레벨업하기가 좀 수월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발론이나 청담 레벨 체계는 레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레벨 체계를 만들어 놓고 레벨 업다운을 가지고 아이들을 컨트롤 하시라. 그래서 아이들 레벨업 하는 시기가 되면 학원이 막 축제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 강조했었던 게 레벨업 하고 나서 탈퇴나면 아주 죽일 거야. 왜? 니들 탓이야. 너네 레벨업 안 될 아이들 알고 있지? 얘 누구누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위해서 너 뭐 해줬어? 보강해줬는데요? 이런 거지 같은. 그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통보하고 자 얘는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을 레벨업 시험에서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얘는 무슨 요일날 정기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레벨업이 안 됐다. 애가 공부를 안 했거나 애가 지혜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통보를 해서 엄마의 동의를 얻고 저기를 해라.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고 났더니 보통 어학원들에서 레벨업 지나가고 나면 탈퇴 무제한이 나오거든요. 확 줄어들었어요. 왜? 엄마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니까. 그리고 애들 스스로도 레벨업에 대해서 학원 내 하나의 뭐 수능 보는 것처럼 잔치 분위기. 끝나고 나면 애들하고 아주 파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학원을 이기려면 우리들한테 레벨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는 수월하고 효과적인 레벨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그냥 기준 없는 레벨, 학교별, 성적별 반편성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목적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들 영어는 어학원 가서 들어야지 영어는 저게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원은 계속 누가 들어오느냐? 영어 못하는 아이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학원은 자꾸 약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중심에는 렉사일 지수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지금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들을 구성을 하실 때 렉사일 지수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원어민이 없는 불안감들을 이 독서 지수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들어드렸습니다. 볼까요? 네. 자, 그리고 또 많이 원장님들이 잘 저기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마나 뭐 이런 것들, CMS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력 커리큘럼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소마나 이런 것들 그들 같은 게 가맹비는 더럽게 비싸고 돈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내가 혼자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들, 소마, CMS, 뭐 아담리즈 모든 학원들의 교재들은 다 이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031 시리즈, 필즈 시리즈, 올림피아드 시리즈 이것들을 다 넣고 빼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프리 1031 같은 경우엔 전 과정이 다 1031 시리즈는 전 과정이 다 ABC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31 입문 들어가면서부터는 초등 2학년 정도 수준의 학업 성취도가 필요하고요. 곱셈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초급 초등 3학년 정도 수준, 분수 정도를 할 줄 아는 학업 성취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기는 이것도 초급, 중급, 고급까지 있는데 보통 초급까지 하고 난 다음엔 필즈로 넘어갑니다. 필즈는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즈는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5학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공약수, 공배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고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3% 과정으로 올림피아드 1과정, 2과정, 피어나 교수 거 1관, 2과정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ABC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ABC대로 운영을 하세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 아직 우리 아이가 교과 영산이나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A서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나 사고력 싫어요, 저기 싫어요. 그리고 애들이 학원을 어려워하고 도망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교과 영산이 필요 없는 도형서부터 아이들 시작을 해서 B, C, D, A 순서로 시작을 하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즈도 학원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학원이 도형이니까 학원 끝나고 그 다음에 A로 넘어가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3% 과정 같은 경우에는 36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36개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1031은 주 1회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니까 한 권당 1.5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 45일씩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겠죠. 주 1회 3시간 기준으로요. 그래서 필즈, 초급, 뭐 중급 같은 경우에 주 1회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권당, 상권, 학원 한 권당 2달씩 해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3% 과정은 주 1회 3시간으로 했을 때 8개월. 그러니까 36개 주제.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아이들 보통 2개 주제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8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성대 경시들이 꼭 깔으세요. 꼭. 학원 내에. 이제 없어졌어요. 네? 내년부터 못해. 성대 경시요? 올해부터 없어져. 우리 신문에 났잖아요. 인터넷에. 언제요? 좀 금수초문이다. 성대경시 없어진대. 지금도 성대 경시 특강들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파니까. 그래서 전단지 왔어요. 하라고 여기 떴어요. 성대 경시 특강 아니 지난 주에 특강 모집들을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네요. 3% 과정 같은 경우에 오래 봤죠. 2개 주제씩 36개 주제니까 뭐 다른 것도 나오겠죠. 뭐. 자, 그리고 영재원 준비 같은 경우엔 주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요거는 뭐랑 같이?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준비시켜 주시죠. 수학만 가지고 영재원 가기 쉽지 않으니까 수학과학을 같이.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블루 학원 갔다가 이거 뭐라 배너를 봤는데 거기가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 뭐가 바뀌어요? 교과가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과사에다가 뭐가 추가가 됐느냐? 공통과학 실험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과학 실험을 고등학교에 가서 당신 자녀가 공통과학 실험을 초등학교 놀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통과학 실험 처음 했다. 비커 깨트리고 알코올 램프로 교실 불내고 아마 잘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셔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엄마들한테 과학을 이렇게 보내고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과학이 붙어야 돼요. 과학 선생들이 수학 강좌를 늘려놓습니다. 과학은 어찌 보자면 과학 자체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수학 강좌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있죠. 1, 2 있죠. 고등학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강좌당 학생 수가 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은 2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물리만 할래, 우린 물화만 할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선택이 이제 없어졌다는 게 넘어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 대비 프로그램도 주 2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10월 달에 생명과학부터 시작하세요. 생지, 물, 화, 순으로. 왜 생지, 물, 화, 순으로 시작을 하느냐? 물, 화, 생지로 보통 시작을 하시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 수학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리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과학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생지, 물, 화, 순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아이들이 아직 수학 지수가 낮기 때문에 생지, 물, 화, 순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수학 지수를 높여서 물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수학을 하나씩 같이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물화 생지로 시작하면요. 물화 듣고 생지는 안 들어버려야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지, 물화, 순으로 꼭 시작을 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사례니까요. 그리고 막판 뒤집기라고 있어요. 주 5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25T를 하는 거죠. 월화수목금 25T. 근데 뭐냐? 내가 6학년인데 선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선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래서 막판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름방학 때는 예비 중일 대상으로 12월 달엔 예비 고1 대상으로 보통 예비 고1 아이들은 저기 뭐라 그러나 저기 과정이 일찍 기말고사 일찍 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 깔면 아주 잘 팔립니다. 그리고 영재, 과고, 이과형 영어, 의대 영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면 또 잘 팔립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는 하고 싶은데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데 어쩌면 이렇게 할 때 가벼운 커리큘럼으로 이과를 가고 싶은 아이들 혹은 의대를 가고 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영어, 이과 영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12월 달에 개강을 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12월 달에 개강해서 2월에 종강해 주는 걸로 해서 최상위 애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영어 겨울방학 때는 확 짧게 끝내놓고 수학과학에 몰빵 때리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과 아이들. 그래서 모든 설명회들은요 반드시 타겟 설명회로 실시하세요. 오늘 이것도 이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영어 학원인데 저 새끼 계속 수학 얘기만 하네. 나는 국어 학원인데 저 국어 얘기는 아예 안 하네. 이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학부모 설명회를 하실 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 학부모한테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어느 누구도 만족 못합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그냥 잘 들었어요 그러고 가면 끝이에요. 반드시 학부모 설명회 때 5명만 오더라도 자 요번 타겟은 예비 중1이야. 요번 타겟은 예비 고1이야.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상품 설명회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요번에 앞에 연사가 말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요번에 이런 상품을 만들었어요 해서 바로 끝나고 나가면서 찌직찌직 이렇게 등록하는 카드 돌아가는 소리가 나야 된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고등부 같은 경우에 탑3반 저기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도를 하면서도 항상 이런 것들 하위권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도로 아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늦었어도 남들보다 빨리 나왔어도 상관없이 오직 학생에게 맞춘 교육, 남들한테 맞춘 교육이 아니고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거짓말들 항상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앞에 나가는 애들만 가르치는 줄 착각들 합니다. 미래탐구는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만 다니지 않아요? 네? 미래탐구는 근데 거의 똑똑해야지 수업을 알아듣는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똑똑한 애들도 있고요. 그냥 돈만 열심히 내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 시험 봐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위반 애들은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영재교나 과고 가는 아이들, 영재반 아이들, 최상위권 애들 있죠? 걔네는 시험도 안 볼 수도 있어요. 너 선행 어디까지 했니? 6학년이 선행 어디까지 했니? 얘 저 중학교 2학년 공부 다 끝냈습니다. 오지 마. 저희 학원에 있던 애가 중2, 중3 가서 이제 2탐 봤거든요. 처음에 좀 헤매다가
잘해서 갔어요 이제. 영재학교. 그냥 대박 친 거네요. 갔어요. 보통 영재학교 가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과학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부분 이제 4월, 5월 달에 학교에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뭐가 깔려요? 과탐토가 깔리잖아요. 과학탐구 토론대회가 깔리는데 재작년까지는 아시겠지만 3명이 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3명이 한 팀이 돼서 사전에 미리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을 해서 채택된 보고서가 선정된 팀만 토론대회에 나갔고 그 아이들 기록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중학생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학원에서 써서 미리 만들어서 제출했었으니까 작년부터는 그냥 당일날 주제를 발표하는 걸로 팀도 2명으로. 그래서 특강 애들 겨울방학 때 열심히 3명이서 팀 짜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한 보름 전인가 20일 전에 바뀌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들끼리 싸우고 너 나가 우리 둘이 할 거야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려 나간 아이들 걔네끼리 다시 합동 연행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과학을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과학 토론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주제를 뭐 조류독 강서부터 뇌과학까지 42개 주제를 놓고 월별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그래서 사례예요. 그냥 그래서 첫 3개월 4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난이도 하에 조류독감, 한반도 대지진, 핵탄두,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서로 수업해주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 쓰고 그 보고서 선생님들이 수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1년짜리 커리큘럼을 짜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학원 내에서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들이 나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감도 없을 수 있고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과학 선생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대로 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제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들이 내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선생님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선생님 바뀌고 나면 커리큘럼도 뒤죽박죽 돼버리고 그 선생님이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저는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선생님 나가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직접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리 퀄리티가 높지 않은 선생님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도 얼마든지 수업을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뭐 체인 블록이라든지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이게 우리 국어 토론 뭐 논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런 과학 토론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열리는 과학탐구 토론대회 대비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학원에 없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상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반명, 좀 다음번에 큰 게 나오니까요. 지금 안 찍으셔도 돼요. 반명, 강사명, 요일, 수업시간, 상품 설명, 월기준 회차, 회당 수강료, 월 수강료, 분당 수강료, 실질 수강료, 그리고 예상 인원, 예상 매출, 계획 매출. 무슨 얘기냐? 내가 요번에 투고 프로그램을 8명을 모으려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수강료는 얼마고 그러니까 8명이면 자동으로 엑셀이니까 계산이 딱 돼서 뭐 136만 원만큼의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들을 앉으셔가지고 몇 명 모였는지 4명 모였네? 68만 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상품명이 있으면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상 매출이 얼마고 그 매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숫자 요거만 바꿔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시고요. 자, 요번 달에 우리 그 빈티지 와인 28병 팔 거야. 저기는 몇 병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계산들을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장님들은 앉으셔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야, 너 요번에 32명 모으기로 했는데 왜 중반이 지났는데 아직 6명밖에 못 모였니? 문제가 뭘까? 내가 지원을 못 해준 거니? 네가 수업을 못 하는 거니? 뭐가 문제가 되겠니? 마케팅이 문제니? 수업이 문제였니? 상품 자체가 안 먹히는 거였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내리든지 끌고 갈 건지 내릴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명, 강사명, 수업시간, 상품 설명까지 해서 월기준 회차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체크리스트들을 가지고 계셔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매출 예상표를 작성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통계적으로 15% 이상 매출이 상승을 합니다. 그냥 요번 달에 뭐 매출이 안 나오네, 잘 나오네, 그것이 아니라 요번 달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거의 끝나갑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자, 그래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하려면은 대상이 누군지 재원생, 비재원생을 구별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똑같이. 심지어 우리 애들이 학교 앞에 나와서 초콜릿 가지고 오는 경우들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건지 상품을 팔 건지. 결국 광고라는 게 뭐냐면요, 광고라는 거는 그 고객이 저걸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광고가 아니라 저게 없으면 내가 불행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마음을 주는 게 성공한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넬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여자도 아니야. 나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럴 수 있는 게 진짜 성공하는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류를 보면 포스터, 전단, 상담들이 있거든요. 근데 포스터라든지 전단 이거 가지고는 절대 신입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전단지 효과가 몇 프로라고 그랬지? 0.001%입니다. 전단지 효과가 0.01%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겨울에 전단지 쫙 끌어놓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 열심히 주여 기도들 하시고, 절 다니시는 분들은 가서 연불들 하시고 난리를 치시잖아요. 근데 왜 안 와? 전단지 돌리고 기다리니까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학원들을 보면요, 게시물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원내 게시물들을 올릴 때 사전 검증 등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보면 어떤 학원들 가보면 막 그냥 막 미친 여자 치마 속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단지 이게 포스터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실패 학원들은 아무렇게나 만든 게시물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복도, 벽 뭐 이런 데다 막.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원내 게시물은 학원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그 모 학원의 그 원내 게시물인데 조잡하잖아요, 그죠? 워드로 만들었으니 뭐 한글 이런 걸 만들고 조잡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원에 비치를 해놔야 그럴듯해 보일 텐데 하루 인물도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해봐야. 자, 어쨌든 전단으로는 신입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전단이든 이미지 전단이든 이건 결국 정보 주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입시 실적 광고 더 이상 약효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내부 전시용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걸 광고해라. 잘하는 건 광고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약점을 팔아야 성공한다. 아이폰들 아시죠? 처음에 이거 나왔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걸 휴대폰으로 무슨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이 새끼 입만 열면 불어야 그랬는데 진짜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아이폰을 산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폰만 쓰고 컴퓨터도 이 맥북만 써요. 되게 편해요. 굉장히 직관적이니 편해요. 근데 얘네들은 광고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나와서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뭐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역시 우리의 다크호스 삼성이 뭘 갖고 나왔어요? 우리는 더 얇고 더 선명하고 더 빠르고 우리가 사양이 더 좋아요로 이제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폰은 뭘 했느냐? 이제 아이폰이 뭔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꿨죠. 아이폰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가족끼리 가까워지고 멀리 있는 가족과 서로 통화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감성 광고로 바꿨단 말이에요. 삼성은 어때요? 계속 기술의 삼성 그래서 저기로 하고 있죠. 매출의 차이도 크지만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우리 학원들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 오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를 어떻게 광고할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팔 건지 학원 브랜드를 팔 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파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파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코카콜라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그 코카콜라에서 그 뭐 다이어트 콕, 뭐 무슨 콕 해서 막 다 실패했잖아. 왜? 원래 코카콜라. 그래 지금 클래식 콕이라고 다시 돌아왔잖아. 그만큼 브랜드 익스텐션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점을 팔으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광전자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쿠쿠밥솥은 아시죠? 쿠쿠밥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7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그 하이스트에서요. 하이스트는 입시 학원이잖아요. 입시 학원이면서 사실은 종합 학원이거든요. 국영수가 다 하는. 근데 거기서 영어를 파니까 영어가 팔리냐고요. 원어민도 없어, 저기도 없어. 저기한테 안 먹혀. 그러니까 안 먹겠단 말이니까 모든 상품이 영어만 안 팔리니까 하다가 아예 이거를 프로젝트 7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경제학, 심리학, 철문학, 천문학, 일반과학, 서양역사 이런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입시 수능이 아니라 지식 취득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내놨단 말이에요. 상위권 아이들한테 대박 떴어. 특히 초등학교 상위권 아이들한테. 공부하기 간단해요. 테드 있죠, 테드. 테드 영상들 아이들 보여주고 영상 보여준 거에 대한 해설 선생님들랑 같이 하고 아이들 그거에 보고서 쏙 토론하고 굉장히 심플한 거였는데 상위권 아이들 그냥 이렇게 강의식 저기에 지쳤던 아이들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7 성공했죠. 성광전자도 마찬가지. 성광전자 밥솥을 아무리 근데 쿡쿡 하는 순간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상품으로 띄어내서 그 상품 프로그램으로 팔아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하이스트 영어 그러면 안 팔린다. 그게 아니라 별도로 프로젝트 7, 성광전자, 쿠쿠밥솥 이렇게 팔아야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학원의 약점은 뭘까요? 설마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자, 잘 되는 학원하고 문제 학원의 강의 비중을 보면은요, 주 강의 대상이 다릅니다. 잘 나가는 학원은 90점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80, 90%가 돼요. 근데 들러리가 10% 전후예요. 그냥 학원에 그냥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적어요. 근데 문제 학원들은요, 학원에 잘 나오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들러리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상위권 아이들이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학원은 과연 어떨지? 들러리가 몇 프로나 되고 우리 학원의 들러리들이 상위권 아이가 들러리인지 하위권 아이가 들러리인지 장기적인 안목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성공하려면 들러리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 들러리 최소화시키는 방안들. 그래서 얘네들이 상위권 들러리든 하위권 들러리든 나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학원 전단지 100만 장 뿌리는 것보다 더 심한 욕들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원생 관리나 모집을 할 때 원장님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잘 가르쳐서 우등생으로 바꾸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솔직히 마음속에서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손만 붙잡고 있어도 대학 갑니다. 찌질이들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했어도 쫙 가르치고 나가는데 자 이제 알겠지? 시험 때 와서 뭐라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하나도 몰라요. 이건 목을 확 졸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 연구대가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능성 있는 애들 받아서 잘 가르치는 대학 아니잖아요. 된 놈들 받아서 저렇게 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집 단계에서부터 일정 부분 차별화를 필요하다. 그렇다고 최상위권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상위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나 일정 기준을 주고 적어도 2학년이면 구구단을 외우고 와라. 4학년이면 분수를 알고 와라. 그러면 아주 진상들은 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진상이 애들이 그렇게 성적이 아주 겸손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대로 애 큰 게 어른이라고 엄마가 오면 애랑 엄마랑 똑같습니다. 엄마도 하자야. 그리고 애 성적 안 나오면 다 학원 책임이에요. 너 돈 내고 너 왜 우리 애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돈 물어내. 별 진상들 많아요. 아예 진상 차단 차원에서도 학원에서 일정 수준의 테스트를 보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만 받는 거죠. 찌질이들은 어차피 학원 안 다녀요. 어차피.
가외한다 뭐 한다 그러고 얘네들은 학원 막 다니거나 애들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예 안 받으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 훨씬 더 도움되실 거예요. 자, 뭐 로드맵 샘플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4학년인데 4학년과 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3개월 단위로 주 3회 기준으로 이제 3시간 기준으로 주 3시간 2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끝나가고요. 그리고 4학년인데 중학교과 나가는 아이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4개월 단위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초등 물리화학, 중등 생물지학, 중등 생명과학, 중등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그리고 5학년서부터 이제 5학년인데 5학년과 하는 아이들, 6학년인데 6학년과 하는 아이들. 아까 보셨던 K모 과정 영재 프로그램 아이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홍보들 하실 때요, 이런 것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 집들을 주말마다 해왔거든요. 특히 이사철, 지금 이제 3월, 4월 되면 이사들 많이 다니잖아요. 선호민나 이런 데 이사 다니잖아요. 그때 요거 준비들 하세요. 명함, 대봉투, 그리고 원장님들이 쓰신 그 인사말들, 그리고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런 것들 정도, 교재 할인권 정도 집어넣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냥 딱 친절한 인사말 써가지고 들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원차 기사님들한테 어디 이사 오는 집 있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사실 하이라이트요. 주말에 뛰거나 걷거나 이러시면서 차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뛰거나 걷거나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차는 근처에 대놓고 아파트 단지 있으면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직접 소개를 한번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보면은 왜 아파트 이사 오기 전에 뭐 해요? 사다리 대놓고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차 못 대게 이렇게 그 콘 놓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아 저기 내일 이사 오겠구나 뭐 하겠구나 전날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셔서 자료집 가져가면서 언니 안녕하세요. 저기 무슨 학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겠죠.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아유 이거 무거워서 이거 가벼운 거 몇 개 같이 들어. 무거운 거 허리 나왔습니다. 가벼운 거 이렇게 딱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괜찮은데 그러고 아니에요. 아유 저는 저기 학원 원장 누구예요? 고맙잖아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마치 지금 사온 것처럼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 까만 거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거 넣어서 저것들 다 버리세요. 아니 제가 버릴게요. 이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명함 하나 주세요. 그러면 딱 드린단 말이에요. 자, 첫날이니까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안 돼요. 적당히 접근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부담 간다. 그러면 주소 확보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옆에 학원 원장이 건네준 쓰레기 봉투 속으로 내 우편물은 바로 직행할 수가 있다. 몸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후배 원장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해도 안 돼 임마. 그렇게까지 해도 들뚱말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했더니 결국 이 짓들 하더라고요. 우편으로. 우편값만 날리는 거죠. 몸으로 뛰어도 들뚱말뚱일 텐데. 이건 뭐냐면요. 실사례예요. 실사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5년도였었는데 2005년도에 저희 이사장님이 망한 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망한 학원을 인수를 했는데 2년 동안 애들이 49명이었어요. 2년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 차가 됐을 때 49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고 갔는데 깜놀했어요. 한 1000평 조금 넘거든요. 지금은 거기 왜 그러냐면 한 층에서 볼링장을 하니까, 볼링장 노라장을 하니까 엄청나게 큰 평수인데, 그러니까 적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전임자들이 2명, 3명이 잘려나간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제가 발령을 받고 갔는데 가니까 심란하더라고요. 선생은 영어 둘, 수학 둘, 국가사 해서 7명, 애들 49명. 깔끔하죠. 적자 엄청나게 나겠죠. 거기다 상담실 2명,
그러니까 좀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 당시 2005년도에 학교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ABC 초콜릿 있잖아요. ABC 초콜릿을 불렀어요. 자, 단 거 먹고 공부해야 머리 좋아진다. 돌렸어요. 완전 약장사죠. 그리고 넘어와서 더웠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제가 8월 5일날 부임했는데, 그래서 넘어와서 사우나 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나면 안 되니까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브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앤서 같은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이트 잡지에다가 제 명함 붙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 약국, 은행, 농협 이런 데를 갔어요.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데 책 누구나 될까요? 그러세요. 주의사항, 저기요 간호사한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꼭 선생님. 그 당시 간호원이라고 부르던 시절인데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원, 그냥 그건 빠꾸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만 꽂아놨다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책 꽂아놓은 게 매일 출근해야죠. 매일 출근해서 안녕하세요. 책 좀 보내드릴 분 있던가요? 이 책 좀 권해주시고, 그리고 추천해서 우리 학원 오면 제가 꼭 식사로 대접할게요 라고 매일 눈도장 찍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때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팬티 스타킹. 근데 고탄력 스타킹 비싸더라고요. 그 박스째 쫙 사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색깔별로 사와봤어요. 계속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돌리고 난 다음에 동네 엄마들 모아가지고 학부모 설명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십몇 층에 뷔페가 있었거든요. 물론 점심 뷔페 3일이고. 그리고 그 짓을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병원에서 그 다 병원 1층에 치과, 2층에 뭐 안과 뭐 이런 식의 병원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한 명, 두 명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고 난 다음에 바로 했었던 게, 그날 가서 선생님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됐네요. 그게 아니라 오늘 퇴근 못 하십니다. 그랬더니 왜요? 여기 병원 계신 분들 아무 퇴근 못 하고 제가 한턱 쏠래요. 간호사들이 뭐 어쨌든 끝나고 술 사준다니까 좋아하잖아요. 저녁 뭐 드실래요? 술 사주시면 안 돼요? 요지라들 하더라고요. 예, 뭐 술도 괜찮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저도 가족 팽팽할 땐 귀여웠거든요. 그 당시에 가족 팽팽하던 시절이니까 10한 3, 4년 전이니까 그때 가족 팽팽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가서 접대해드리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11월 달에 중학생들 고등부를 옮기는데 300명을 올려줬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고생했어 그러시면서 한미 와이셔츠라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이셔츠를 하나 딱 주시길래, 돈은 감사합니다 그냥 받고 제 방에 또 던져놓고 막 이제 나가서 또 일하러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와이셔츠는 흰색밖에 아닌데 무슨 색깔일까 하고 열어봤는데 묵직하더라고. 받을 땐 몰랐는데 열어보니까 그건 만원짜리라고 막 적어있어. 그래가지고 야 원장, 예 오늘 아무 퇴근 못한다? 네? 오늘 회식인데 뭐 먹을래? 물어봐. 여선생님들이 회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예약해라. 횟집 어디 잡? 야 촌놈아 일식집 잡아. 일식집 가서 원 없이 주방장 퇴근 안 시키고 주방장 불러서 팁 줘가면서, 그리고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빠지고 본원 원장으로 발령받고 갈 때가 한 2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조금 넘게 걸렸을 때가 하이스트가 한 1,400명 중등부 기준으로요. 초등부 한 5, 600명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원 원장으로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본원 갔더니 지금 제가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을 전 다 본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요. 거기서 배웠는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 국어 선생님이 열 몇 명이에요. 시간표를 봤더니 선생님 시수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 일주일에 4개 하는데요. 아, 선생님 파트구나. 그랬더니 저 전임인데요. 네가 어떻게 여기 남아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2층 교무실 가면 3층으로 도망가고 3층 가면 4층, 4층 가면 5층. 선생님들이 저만 나타나면 계속 층별로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대가리수 선생들이 머릿수들이 많아가지고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했었던 작업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들하고 쭉 다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분석들을 해서 잘릴 놈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쭉 모니터 보면서 하다가 선생님들 교무실로 다 집합하세요. 그 층에 있는 방송만 나가니까 그럼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자르려고 했던 고치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젊었으니까. 아씨 수업하는데 별로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딱 들렸어. 넌 잘 걸렸다. 그래서 옆에 있던 파란 플라스틱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던졌어요. 던지고 야 이씨 거기 같은 새끼야. 그걸 수업이라고 하고 자빠. 누가 수업 시간에 책상에 걸도 안 수업하래. 앞으로 그따위로 수업할 인간들 다 나가. 소리 막 지르고 지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질 안 좋다는 걸 보여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와가지고 저 그만둘 건데요. 그래서 사표를 써갖고 오세요. 존댓말로 그랬더니 자기 그만두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사표 써갖고 오라고 그러면 왜냐면 저는 이미 너 빠지면 데리고 올 애들한테 얘기 다 해놨거든요. 너 빠지는 순간 바로 다음 타자로 올 수 있게. 그러고 나서 선생들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학원이 다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1인당 33.8명 정도가 나와야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형 학원에서 원생 수가 한 캠퍼스에 3,000명이 넘는 대형 학원에서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됐으니 애들은 3,000명이 넘는데 수익은 제가 있었던 것보다 못 나왔으니 그 오너이신 이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야 너 쟤랑 바꿔. 그래서 제가 글로 가고 나서 수익이 확 좋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확 높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 선생님 둘밖에 없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이유가 뭔지, 둘밖에 없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분석들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단지들 쭉 날리세요. 그러면 족발집, 뭐 짜장면집 이런 전단지들하고 같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계획표들을 공동 월간 계획표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 같이 공유를 하세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시기별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교무실 뒤나 원장님들 책상 뒤에는 마스터 스케줄 그래가지고 월별 계획표들이 쫙 적혀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표들 그리고 실행 방안들 그리고 선생별 탈퇴율들 선생님들 신임 영입률들 선생님들 상담률 이런 것들이 다 보험회사처럼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장실 들어오는 걸 무서워해요. 원장님이 굳이 야단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누구 선생님 부르는 순간 선생님들이 나 원장실 들어가기 싫은데 내 이름 거기 써있네. 그렇게 그래야 선생님들이 원장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상담실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변 학원 중에 경쟁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원들을 탐방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키세요. 그래야 그 상담실장들이 트레이닝이 되고 상담실장들이 나중에 정말 상담실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무실은 영역별로 학생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교재연구랑 수업비 제대로 다 하고 정말로 2달만 미치면 학원이 바뀝니다. 딱 2달만 미쳐서 돌아갑니다. 저 학원 왜 저래? 그래서 선생님들은 첫 수업 전후에 아이들 왔을 때요. 3월달 첫 수업했다. 그러면 강의 계획안들을 만들어가지고 첫 수업 전후로 학부모님들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개인별로 관리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스페셜 인텐시브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니네들 홍길동이 있고 김계동이 있고 갑순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 파일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학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실 뒤쪽 벽에다 쫙 게시해 놓으시면 제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저거 뭐예요? 그러면 개똥이 한번 볼까요? 거기에 수업 받았던 거 채점서부터 뭐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면 다 우리 아이들이 관리되고 있고 엄마들이 왔을 때 그런 것도 보여주면 외부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경쟁학원 상담실 사례 써 있는데요. 초등부는 4시부터 7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중등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부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학원은 고등부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고 어떤 학원은 탑반을 갑자기 레벨을 낮춰서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나름 성공적이더라. 그 이유가 뭔지 분석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상담실에서 보고들을 계속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그리고 테스트 비용들은 반드시 받으세요. 그래야 애들이 와서 그냥 시험만 보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와서 시험 봐주는 것조차 그냥 상담 와주는 것조차 황송해하지 마시고 대신에 등록하면 환불해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학원에 상담을 받고 시험을 봤는데 등록률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나자마자 수하고 왔는데 그거를 줘도 못 먹으면 우리가 바보죠. 그리고 일요일 날 원장님들이 안 계시거나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선생님들만 있을 때 엄마들이 와서 저기요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했을 때 선생님이랑 잘 모르겠고요 수업료 얼마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할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엔 연락을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상담을 하셔서 등록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비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설명에 간담회 매뉴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설명에 간담회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요 체크리스트들을 쭉 만드시고요. 요건 따로 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그래서 마케팅 예정표 그래가지고 집행일은 언제 할 거고 홍보 내용은 뭐를 할 거고 지역은 어디를 할 거고 매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수량은 얼마 그리고 뭐에는 차량 현수막하고 뭘 할 건데 지역은 어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마케팅 계획 최우선 두 가지. 하나는 재원생 분포표를 작성을 해서 재원생이 많은 지역은 그리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항상 그리고 뭐 시기를 결정을 하고 제작 뭐 내용 크기 이런 것들을 쭉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종류 시기 이런 것들을 쭉 다 했단 말이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배포도 마찬가지고요. 뭐 매스컴 뭐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 바로 요거 마케팅 효과 확인표 했는데 8월 13일 집행한 전단지 내용은 뭐였는데 그걸 보고 상담이 몇 명이 왔고 등록은 몇 명이 했고 보니까 야 중앙일보 효과 없더라. 중앙일보는 하지 말자. 금요일날은 효과 없더라. 월수만 하자. 아니면 뭐 무슨 요일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중복 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시간 맞추는 거 멀리 보면 달라집니다. 그냥 원장님들 오늘 들으신 내용들 지루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고 허리도 아프실 텐데 길게 멀리 보시고 투자의 안목으로 접근하신다 하면 아직도 잘 되는 학원들 많습니다. 그럼 잘 되는 이유는 뭔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학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었고 성장 후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같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싶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하고 똑같네요. 질문 없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고생하셨습니다.